대학신문 기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대학기자 시그널. 오늘은 서울시립대신문 안가현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안가현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신문 기자 안가연입니다. 네, 안가현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 서울시립대신문 757호 8면 문화면에 실린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 코로나19와 물레동 사람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유명하죠. 물레 창작촌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취재한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안가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물레동은 철공소나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떻게 해서 예술가의 터전으로 바뀌게 된 건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물레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철공소나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MF와 젊은이들이 또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물레동에 위치한 다수의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많은 공장 사장님들이 물레동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빈 상가에 예술가분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한창 문화예술의 메카로 홍대가 성장하던 때라 당시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던 홍대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서울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갖고 있었던 물레동이 예술가들에게 매력적 장소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찾아가셨잖아요. 그곳의 분위기 네. 어땠나요? 사실 저도 예술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보았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겠죠.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물레동에서 자주 전시를 연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직접 방문한 물레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공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예술가들 이전에 물레동의 터전을 잡았던 공업자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정말 상투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매출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많은 관객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예술보다야 아니겠지만, 공업자들 분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물레동 철공 클러스터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아서 부품을 제작하는 2차 그리고 3차 벤더의 형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 업체와의 직접적 대면이 어렵기도 하고 주물량 자체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분들 중에 가장 상황이 심각하셨던 분은 이제 말씀하시길 코로나19가 심화된 이후에 70%가량 주문량이 줄었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예술가들이 이주해 오면서 임대료도 상승했다면서요. 피해를 본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예술가들의 이주로 인해 물레동이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해당 장소에서 원래 살던 분들, 그리고 노동하시던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공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분들을 탓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물레동이 창작촌화 때문에 인기를 얻으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입주한 상업 공간들의 그런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업 공간들에 대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 공간의 입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업 공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덧붙이자면은 이제 임대료가 상승해서 원래 거주하던 분들이 떠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물레동으로 유입된 초기 예술가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물레동으로 이주해 온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현재는 물레동이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예술가분들이 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물레동을 창작촌으로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과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물레동 창작촌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물론 물레동의 창작촌화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들어낸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내시는 분들 또한 있지만 사실 어떤 도시가 잘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창작 촌화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아래에서 매력적인 도시에 사람이 유입되고 그에 따라 임대료 그리고 가치, 인기 이러한 것들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시장 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어떤 도시가 쇠락하고 또 쇠락한 도시에 다른 매력적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나 요소 마치 예술가와 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흥했다가 다시금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쇠락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 물레동을 답사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뭐 제도를 통해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저를 포함한 기자분들 아니면 물레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물레동이라는 곳 자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막 '예술가들이 어렵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하나하나의 의견에 대해 뭐 인터뷰의 형태든 아니면은 이야기를 나누든 그렇게 직접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늘어난다면은 '조금 더 현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 있으실까요? 인터뷰 중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레동도 물레동이지만 다른 예술가분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실제로 공연을 하고 행사를 나가서 수익을 유지하시는 뮤지션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재앙과 같은 상황입니다.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활동을 통해 작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미술 시장 또한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서 많은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생존에 앞서서 예술은 어쨌든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관객이나 뭐 전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예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연을 보러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술가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은 그분들에게는 관람객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분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선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공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전시나 공연을 일정 후원금을 내고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물레동의 예술가분들도 그리고 물레동 밖에 우리 주변의 예술가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사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가연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학 기자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